1872년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발견된 한 척의 배. 돛은 펄럭이고 있고 배 안의 식량과 값비싼 화물은 그대로였는데 선장과 선원 그리고 그의 아내와 딸까지 배에 타고 있던 10명은 마치 유령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때는 1872년 12월 5일 대서양 아조레스 제도 인근 해상 뉴욕에서 이탈리아 제노아로 향하던 캐나다 국적의 범선 데이 그라티아호의 선원들은 망망대해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무인도도 아닌 바다 한가운데에 돛이 반쯤 찢겨진 채 이리저리 표류하는 배 한 척이었죠. 자세히 보니 배는 비틀거리는 듯 불안정하게 항해하고 있었고 선원들은 배가 사고를 당했거나 조난당했다고 직감했습니다. 데이 그라티아호의 선장 모하우스는 배가 익숙한 메리 셀레스트호임을 알아봅니다. 몬테카를로에서 한두 번 마주쳤던 선장 벤자민 브릭스의 배였던 것이었죠. 선장 모하우스는 선원 몇 명을 보내 메리 셀레스트호에 접근하게 합니다. 하지만 배에 오른 선원들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배 안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배에 타고 있었던 선장 브릭스와 그의 아내 그리고 2살짜리 딸과 7명의 선원까지 총 10명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선원들이 사라진 배의 내부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기이했습니다. 선장실의 침대는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선장 부부의 침대 위에는 딸 아이의 유아용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식량 창고는 그대로였고 6개월치 식량과 깨끗한 식수가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식탁 위에는 마지막 식사를 하려 했던 듯 식기가 놓여 있었고 간 내린 듯한 차가 식어 있었죠. 금고 안에는 선장의 돈과 기중품이 그대로 있었으며 배에 실려있던 값비싼 공업용 알코올도 온전히 남아 있었죠. 선원들의 사유물과 현금 역시 전혀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의문스러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나침반은 부서져 있었고 선박일지는 마지막으로 기록된 11월 25일 오전 8시 이후로 멈춰 있었죠. 항해도구 중 하나인 6분의와 크로노미터도 사라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서는 선장과 선원들이 비상시에 타는 구명보트가 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배의 난간에 달려있던 구명보트는 온데간데 없었고 밧줄은 날카로운 칼로 잘린 듯 깔끔하게 끊어져 있었습니다. 이는 선원들이 급히 구명보트를 타고 떠났음을 암시했죠. 데이 그라티아호의 선장 모하우스는 이 배를 발견한 대가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원 중 3명을 메리 셀레스토에 태워 아조레스 제도의 지브롤터 항구로 향하는데 며칠 뒤 두 척의 배는 무사히 항구에 도착했고 메리 셀레스토의 기이한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수많은 추측과 논란을 낳게 됩니다. 그렇다면 1872년 11월 25일 이후 메리 셀레스토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선장과 선원들은 왜 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배를 떠났던 것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미스터리에 매달렸고 다양한 가설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기된 가설은 해적의 공격이나 약탈을 받았다는 것이었는데 당시 대서양은 해적들이 활동하던 해역이었고 갑작스러운 해적들의 습격으로 선원들이 납치되거나 살해당했을 것이라는 주장이었죠. 선원들이 칼로 밧줄을 끊고 구명보트에 탄 것도 해적을 피해 급히 탈출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 안에 값비싼 화물인 공업용 알코올은 물론 선원들의 돈과 귀중품까지 모두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해적들이 습격했다면 배를 약탈했을 텐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았습니다. 또한 배 안에서 싸움의 흔적이나 혈흔과 같은 폭력의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즉 해적들이 메리 셀레스토를 공격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죠. 두 번째는 선상 반란이 일어나 살해되었다는 가설입니다. 선장 브릭스가 선원들과의 갈등으로 살해당했거나 혹은 선원들 간의 다툼이 발생하여 배를 떠나게 되었다는 추측이었죠. 특히 구명보트가 사라진 점과 밧줄이 칼로 잘린 흔적은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메리 셀레스토의 선장 브릭스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자 존경받는 선장이었고 선원들과의 관계도 좋았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배 안에서 폭력이나 혈흔의 흔적은 없었으며 선상 반란이 일어났다면 범인들이 배를 버려두고 모든 것을 남겨둔 채 떠날 이유가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가장 과학적이고 설득력 있는 가설 중 하나는 해수면 가스 분출 때문이라 추측합니다.
19세기의 대서양의 특정 지역에서는 해저지각 활동으로 인해 메탄가스와 같은 가스가 분출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만약 메리 셀레스토가 이러한 가스 분출 지역을 통과했을 경우 대량의 가스가 물속으로 스며들어 바닷물의 밀도를 급격히 낮추고 이로 인해 배가 가라앉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을 수도 있습니다. 배가 마치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고 선원들은 즉시 배가 침몰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패닉 상태에서 구명보트로 대피했을 수 있습니다. 이후 가스가 사라지면서 바닷물 밀도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배는 다시 부력을 얻어 표류하게 되었다는 가설이죠. 육분이와 크로노미터 같은 향해 도구를 챙겨간 것은 침몰 직전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향해를 계속하려 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알코올 화물의 증기가 폭발할 것을 우려해 대피했다는 가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 또한 분출된 가스가 배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히지 않고 선원들만 대피시킬 정도의 상황이 정말 가능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이 외에도 바다 괴물의 공격, 버뮤다 삼각지대와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 선장 부부의 개인적인 문제로 인한 도피 등 수많은 가설들이 제기되었지만 대부분은 증거가 턱없이 부족하거나 당시 상황과 맞지 않아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메리 셀레스토 사건은 단순한 실종 사건을 넘어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영국 조사위원회는 3개월간 50명이 넘는 증인을 조사했지만 만족할 만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선장 벤자민 브릭스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7명의 선원은 바다 위에서 말 그대로 증발해버린 것이었죠. 지금까지 불편한 미스터리였습니다.